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5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신기하죠? 어떻게 그 런던까지 와서 반짝방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온라인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오늘은 149페이지예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하치하래인데 네, 크림 주먹밥이 어떻게 되었을까? 네,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그것은 베이카쿠의 총책임자로서 내린 결정이었나? 노인은 곧바로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네, 그 무렵에 저는 베이카쿠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납득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나 오타니는 내 의사는 존중하지만 왜 거절하는 거야? 라고 하고 물어보더군요. 편의점에서 우리의 크림 주먹밥을 파는 건 분명 매력적인 일이야. 그런데 그 권리를 얻더라도 우리는 잃는 게 있어. 바로 가격 결정권이지. 처음에 내가 나한테 프랑스 음식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 그래, 기억나. 그 뒤 우리는 베이카쿠의 콘셉트를 결정했어. 그리고 지금의 내 생각은 이래 가격 결정권이야말로 브랜드의 힘을 결정한다고. 스타벅스를 스타벅스로 있게 한 건 뭘까? 사실 거기서 파는 건 고작 계약 커피잖아. 일반 사람들이 커피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것 같아?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숍의 차이는 폭신한 소파도 아니고 편안한 가게 분위기도 아니야. 나는 바로 그 차이가 가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비싸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전에 선생님한테 다르게 들었는데, 그쵸? 스타벅스가 일반 커피나 특별히 더 맛있는 것도 아닌데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맛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는 런던에도 스타벅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호텔 안에도 입구에도 또 있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가격이 비싸서 잘 된 걸까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네.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시스템이 있는 것 때문에 잘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림 주먹밥은 크림 주먹밥 중에서는 비싼 편이야. 하지만 손님들에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면 지금까지 잘 되던 게 물거품이 될까 봐 걱정돼. 오타니가 제 말에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 주위에서도 제가 경영자로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종종 놀라기도 했고요. 오타니는 그때 저의 결단을 베이카쿠는 내 손으로 키운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경영에 대해 참견하는 일이 줄었거든요. 그 다음 5판. 돈만 쫓다가 놓친 것은 없는가? 돈만 쫓다가 놓친 것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네. 노인과 내가 앉아있는 이 거리의 가게들은 문을 일찍 닫는다. 만약 벤치가 아니라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해도 지금쯤이면 문 닫을 시간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을 것이다. 행여 다른 가게를 찾는다고 해도 심야 영업을 하는 카페는 없으니 결국 슬슬 집으로 돌아갔으리라. 그렇다. 노인과 만난 이후로 몇 시간째 계속 이 광장 근처의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다행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벤치는 기능성도 우수한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았다. 전등 불빛도 차츰 어두워진다. 이 시간에도 황황한 빛으로 거리를 환히 비추고 있는 곳은 편의점뿐이었다.
나는 먼 곳을 응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잠시만요. 목이요. 되게 건조해가지고요. 목이 타요. 물이 병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요. 편의점은 이 거리에 대체 몇 곳이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말을 걸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있네만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구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속담의 참된 의미를 뻐저리게 이해하는 시점은 대체로 일이 벌어진 뒤야. 후회할 때라거나 넘어진 뒤라거나. 노인의 유머 섞인 말투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나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후회는 언제 한다고요?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소 잃고 난 뒤에 아이고 외양간을 그때 고칠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신중함도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믿음 안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바꿔서 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무렵의 저를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거든요. 그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처럼 커다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듯한 강박관념에 휩싸였고요.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될 것 같대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더니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였을 것이다 라는 게 밑에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게 뭐가 깔려 있죠. 뭐가 깔려 있어요?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거. 그러니까 손해 볼 것이라는 게 벌써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밑바탕에 깔고 있죠. 그러니까 뭘 하든 안 하든 밑에는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예요? 손해라는 거. 네, 그래서 벌써 손해 볼 거라는 거를 벌써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무의식이 이제 발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분은. 네, 또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말없이 체스 말을 앞으로 전진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었죠.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단숨에 확장하느냐.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실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매출에는 안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여기서 최상의 한 수를 놓는다면 베이카쿠의 경영 자체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저 혼자서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과 4호점을 동시에 개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자기 자금을 고집하면서 하는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루는 금액도 커졌을 뿐 아니라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라면 당시 이익으로 볼 때 1년 반이면 반제 가능한 액수였죠. 3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큰 S역의 중앙홀, 그것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역에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점을 꿈꾸었던 곳이었기도 했고요. 4, 5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번화가인 T시가지에 열기로 했습니다. T시가지는 영화관도 있고 세련된 카페들도 많아 데이트 장소로 주목받는 번화가입니다. 이 두 가게는 같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M역 앞 1호점과 K역 분해의 2호점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조금 변형해서 도입하기로 했죠. 즉, 두 가게의 중간 지점에 주방을 빌려서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 가게에 출하하는 스타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매장 두 곳을 동시 개업했던 것이긴 하지만요. 저는 당시 같은 비용으로 이익을 배로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S역 내의 중앙홀 임대료는 한 달에 500만 원으로 계약금과 가게 설치비까지 거의 2억 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T시가지의 임대료는 한 달에 450만 원이었는데 가게 외관을 포함한 인테리어 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거의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주방으로 할 만한 적당한 곳을 얼른 구하지 못해 초조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설비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용 물건이 있다는 말에 바로 확인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250만 원이었고요. 저희는 대출받은 2억 원과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합친 3억 5천만 원으로 그 비용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가게 인테리어 등도 설계사에게 부탁해서 차차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가는 돈이 비약적으로 커지자 조금 불안해지긴 했지만 또 불안했어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이야말로 승부를 걸 때다라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승부를 걸 때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뭐죠? 불안한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감정 자체가 내 감정의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하고 있는지 그 순간 할 때는 그냥 행복해서 만족해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내 감정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거죠. 아니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돈을 투자하면서 조금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야 돼요. 너무 웃긴 게 지금 이제 그 아울렛 가서 쇼핑을 하자고 해서 이제 2대 스폰서님이죠. 그래서 이제 4명이 갔어요. 저희 이제 부부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돈을 안 쓰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는 이제 쇼핑몰에 가서 뭐 그래 아이 쇼핑 하자 그랬는데 나 돈 안 쓸 건데 그랬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랬더니 안 쓸 거, 나 돈 안 쓸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절대 저희 남편이 자기 거로는 잘 안 사주거든요. 안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쨌든 통장 계좌가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일을 해도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제 통장으로 해서 쓰지 본인이 따로 챙겨놓은 돈을 푸는지를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안 쓴다니까 사줄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구나. 결혼 기념일이라 해서 뭐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쓰겠다고 마음을 먹어놓으니까 제가 이제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뭘 산다라는 거 생각조차를 아예 나는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없는데 자꾸 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건지 행복한 건지 왜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폴로가 있는데 애기 옷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린이 옷 사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린이요? 하면서 네 거 사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거 말고 아린이 거 사자 하면서 그랬는데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편한 게 손녀 옷을 사고 편안해 하니까 그래 네가 행복한 게 됐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딴 거 안 사도 있잖아요. 딴 거 안 사고 그냥 애기 옷을 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웃겨 가지고 제가 인제 요새 저희 딸을 봐도 보면은 자기 옷 사는 거는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기 옷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쓸데없이 많이 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름 옷은 아직 없잖아. 애기가 인제 처음 살아보잖아, 애기가. 여름을 처음 맞이해요. 여름 옷을 인제 또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요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사는데 막 행복해요. 그래서 이 내면에 내 거를 사는 것보다 그냥 편안한 거. 내 것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내 내면에서 진짜 편안한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 무엇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요. 불안해하나?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이제 불안해하거나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는 빨리 내가 좋은 느낌인지 안 좋은 느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느낌을. 아니면 안 좋은 느낌이었을 때는 느낌을 어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하면 더 편안한데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 좋은 느낌은 어떻게 해요? 무의식에서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거라서 그게 무의식이 반영이 되잖아요. 95에서 98% 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조금 불안해지기 그러니까 돈이 비약적으로 커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불안한 거를 강행을 하면 불안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근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끝까지 승부를 걸 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독이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 왜 이런 거야? 개점 준비로 한창 바쁠 무렵 오타니가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군요. 오타니가 들고 있던 건 지난달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왜 주먹밥 폐기 손이 늘었던데 지난달부터 새 매장 개점 준비 때문에 크림 주먹밥 출하수를 늘렸거든. 그래서 폐기손도 증가한 거야. 늘리다니 어떻게 늘렸는데? 밥은 일괄적으로 외부 업자에 맡기기로 했어. 뭐? 왜? 왜라니 앞으로 밥은 더 많이 필요해질 거야. 매장이 늘면 하는 수 없잖아. 어느 타이밍에서는 외부에 맡겨야만 해. 안 그러면 매장별로 밥까지 지을 시간은 없어. 하지만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것도 콘셉트 중 하나였잖아. 그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밥을 갓 지은 밥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했던 거였지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잖아. 속도를 올려서 단숨에 우뚝 서야 해. 그래야 내 목도 늘어난다고. 오타니는 여전히 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은 제가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가 더는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스케, 너 좀 변한 것 같아.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하고 난 후부터 좀 초조해 보여. 그보다 넌 컨설턴트잖아? 지금의 베이, 베이쿠키 카쿠를 보고 뭔가 조언해 줄 건 없어?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봐. 다만 속도를 너무 내지 않았으면 해. 그런 건 말해도 말 안 해도 알아. 하야마는 새 매장 오픈을 앞두고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어. 너도 컨설턴트 같은 건 그만두고 빨리 이쪽으로 오지 그래. 아주 재밌어. 그래, 그건 너만 봐도 잘 알겠어. 자신감이 없던 때와 비교하면 눈빛이 완전 달라졌거든. 저는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맡긴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매장의 개점 준비를 진행했죠. 그러던 하야마도 이 급격한 변화에
조금씩 걱정을 내비치더군요.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밥 말인데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어.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지어왔잖아. 같은 쌀이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 같은 쌀이니까 문제가 될 게 없을까요? 문제가 될 게 있죠. 누가 하느냐가 또 굉장히 틀린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의식으로 어떤 에너지로 밥을 짓느냐,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문제가 될 건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가요?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크림은 예전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고 그 점에서도 타협은 일절 없어. 음식할 때 음식에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맛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똑같은 프랜차이즈가 완전 정량의 재료하고 똑같이 딱딱딱딱 넣지 않는다면요. 넣어도 모르겠어요. 맥도날드 이런 데는 맛이 그래도 조금씩 틀리지 않아요?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게 주인의 정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주인의 정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제가 작년에 한참 그 김치 막 담을 때 요새는 이제 김치 담을 일이 또 없어졌거든요. 잠시만요. 김치를 담을 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유튜브를 막 봤어요. 막 보니까 레시피가 정확하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찾다 보니까 레시피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 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김치를 담았단 말이에요. 겉절이를 금방 해서 그랬더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제가 드렸죠. 김치를 드렸더니 되게 맛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레시피를 드렸어요.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드렸더니 그 레시피로 똑같이 그걸 했대요. 했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 똑같이 했냐니까 똑같이도 안 한 거예요. 레시피를. 그러니까 저는 레시피를 주면 레시피대로 똑같이 해요. 근데 거기는 레시피대로 똑같이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틀려요. 그런데다가 똑같이 하더라도 맛이 또 틀려요. 뭐냐면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양념 재료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양념 재료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특자 언니?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양념 재료가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벌써 이제 주인 손맛 손맛이요. 손맛은 손맛이 정성이죠. 손맛이 정성이에요. 얼만큼 정성스럽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레시피라도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벌써 업자한테 넘겼대요. 주인이 할 때는 진짜 밥도 모든 것들이 다 정성 들어게 밥도 그렇고 뭐 여기서는 크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정성스럽게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잘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업자한테 밥을 맡겨버린 거야. 맛이 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있는 거죠. 점점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은 내 쪽은 보지도 않고 그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좋고 노인이 이제 질문을 또 던졌어요.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을 주장했으면서 왜 그처럼 약속을 손쉽게 깨버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나. 처음에는 자기 자금 5천만 원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걸 왜 깼냐 이거죠.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림 주먹밥의 당시 인기에 편승하면 저희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출점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크림 주먹밥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당시 우리 가게는 지방에서 소문난 가게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했을 때는 지금이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느긋하게 자기 자금이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기 자금에 레버러지를 걸어 크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했던 말과 아주 다르군. 그건 알고 있었나? 돈을 벌고 가계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돈의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2억 원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다달이 지불하는 금액은 예상 매출에 비하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한 경영자들 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그처럼 잘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심지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무렵 아내와는 대화를 많이 나눴나? 아니요, 집에 가도 베이카쿠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출권도 아내에게는 말 안 했겠군. 네, 아내에게는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내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었죠. 그 무렵 아내는 내 사업보다 딸의 일로 머리가 복잡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이코 상태가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 의사는 뭐래? 더 큰 병원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하던데? 알았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이코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그래,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건 잘 알고 있어. 당신도 건강 조심해.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는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노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당시의 나는 딸 문제는 팽개치고 내 사업의 재미에만 푹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성공한 경영자 중에는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 그걸로 자네를 추궁할 생각은 전혀 없네. 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빠져들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애당초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 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제 내 사업에 대해서 뭐 집안일을 가정일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업에 푹 빠져버리면 가정일에 조금 돌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푹 빠져 있어야 될 것이고요. 사업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이제 아침에 그 요새 몸깨 달이라는 이렇게 그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대구에도요. 그런데 제가 아침 6시 앞에 여기 호텔 앞에 공원이 되게 넓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몸 깨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오늘 나가봤어요. 그래서 했는데 몸을 깨닫는 달리기 이러는 거예요. 몸을 깨닫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몸은 내가 아닌데 어쨌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와, 막 굉장히 이렇게 부동산 하시다가 저희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경 사장님이라고 어떤 분이 계신데 옆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따님인가 싶어서 따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인가 싶어서 따님이세요. 이렇게 며느리라는 거예요. 며느리랑 온 거예요. 며느리랑 오고 아들은 애 본대요. 6살이고 4살인데. 한국에서 애를 보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또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멋진데 내가 그러니까 딸도 사이도 좋고 며느리도 너무 좋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내가 너무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를 5명 놓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지금 일을 만나서 끝까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예전에 애를 5명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새 식구들이 또 3명이 추가로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오면. 그 저희 일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인제 그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지금도 오늘 인제 제가 2대 스폰서하고 인제 같이 그 쇼핑을 갔잖아요. 쇼핑을 갔는데 저도 제 거는 안 사고 인제 애기 거 사고 인제 뭐 신랑 모자 하나 인제 싸 가지고 모자 하나 사고 티셔츠 뭐 또 하나 그냥 사고 그러고 왔는데 그분도 인제 여자 사장님은 뭘 안 샀어요. 남자 사장님만 옷을 샀어요. 보스 거를 샀는데 뭐 "안 사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뭐 저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순간부터 행복했기 때문에 괜찮대요. 그러니까 다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뭔가 푹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는 거.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여기까지 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내면에서 다 보면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행복해서 만족감을 굉장히 느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오늘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모든 하는 거에 대해서 내면에 불안해하면서 할 것인지 행복해하면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내면에서 느껴보고 행복한 하루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일요일이네요. 네, 저는 밤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고요. 그래서 인제 반짝방 끝나면 인제 저는 인제 자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제 오늘 하루 시작인데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월요일 날 아침 6 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